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당대표가 되는 사람 중심으로 뭉칠지 이 부분인데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TK나 영남 지역이 고립된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 명암이 지나치게 남북관계에 의존되어 있다. 이 경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모멘텀을 잘 못 만들어내고 남북관계가 휘청거릴 때도 지지율 관리가 가능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인기가 하늘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쨌건 그 자유한국당의 5.18 망원 뭐 포함해서 지지율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 집권 여당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북미 정상회담 등등등 이런 것으로 해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있다. 뭐 이렇게 여러 차례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뭐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네. 일단 최근에 민심 흐름만. 네, 네. 그 부분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수치라기보다는 대통령 지지율 경우에는 뭐 지난해 10월 초부터 사실 계속 내려오고 있었죠. 그런데 이 지지율이 반등하게 되는 계기가 이제 설 전후로 북미 정상회담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 근데 부정적인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얼마만큼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이 국민들의 여론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한데 국정 운영에서 지지율이 관리가 안 되면 이 동력을 얻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이 국민들은 계속해서 반발하고 왜 대통령은 고집스러우냐 이런 또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도 그렇지만 정당 지지율도 자유한국당이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터진 정말 허리케인급 이슈가 바로 5.18입니다. 북미 정상회담마저도 지금 거의 집어삼킬 정도의 블랙홀이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당의 악재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서영교 의원 또 이제 탈당을 했지만 손혜원 의원. 근데 이것마저도 이제는 사람들 머릿속에서 거의 지워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그냥 뉴스를 잠깐만 듣고서 전부 다 또다시 5.18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전당대회가 27일 날 있잖아요. 그렇죠. 전당대회 이후에 자유한국당 지지율 추이가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나요? 컨벤션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지금도 이미 컨벤션 효과가 안 나타나서 역 컨벤션 효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당 대표가 되는 사람 중심으로 뭉칠지 이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정의용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미 전당대회 출발부터 비거덕대거든요. 홍준표 전 대표도 참여하지 않았고 이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누가 당 대표가 될 긍정적일까, 통합적일까. 그래서 계속 나경원 원내대표도 강조했던 것이 개파는 금기어다. 근데 이렇게 되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개파 이야기가 더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지지율이든 갈등 요인이 그 안에 많이 개입되면 상당히 이것은 이 상승 모멘텀을 잡기가 어렵다고 보십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사실 좋은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었어요. 그나마 여권에서 이제 굉장히 악재가 나오고 특히 경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회복하기가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가면은 충분히 이제 호각지세를 이룰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자멸한 꼴이고 그걸 뭐 되풀이 얘기할 필요는 없고 저는 뭘 보냐면 지역 감정의 뿌리가 이렇게 깊구나라는 걸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지역 감정. 예. 그러니까 5.18 망언이 왜 나오냐면요. 그거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그걸 믿는지? 탈북자들이 몇 명이 자기가 그 직접 북한군으로 왔었다. 그래갖고 자기가 다시 북에서 넘어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제 그렇듯하잖아요. 그런 얘기도 안 되는 거를 믿으려고 드는 이유는 뭐냐면 그 뿌리에는 지역 감정이 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이거 참 꺼내기도 슬픈 얘기고 정말 참담한 얘기인데 우리 사회에서 이게 점점 사라져가는 줄 알았더니 이게 아직도 뿌리가 든든하게 남아있구나. 저는 정현님 말씀대로 이거 정말 끌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또 말씀하시는 그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오해를 받는 것이거든요. 이게 부산, 울산, 경남에 있는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고 합리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믿지 않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가짜뉴스가 남발되지 않도록 정말 철저하게 엄단하고 왜곡 처벌법 같은 게 더 강력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 누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한 독일에 일부 어떤 좀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우슈비츠에 갔더니
가스가 나올 노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계속 그 이야기를 재생산하다 보니까 네. 정작 홀로코스트가 있었는지 검증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를 좀 먹는다고 보여지고요. 확인하고 검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아닌 걸 가지고 또 우리 국민들을 후벼파는 짓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 문제는 뭐 해석의 문제는 아니니까 이 얘기를 왜 사실로 했냐면 정리가 된 거니까. 그 5.18과 관련해서 이제 민심의 흐름이 지역 감정으로 가다 보면은 결국은 TK나 영남 지역이 결국 고립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이 제가 TK 자민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그냥 얘기를 옛날부터 했는데 좀 거꾸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이제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서 한 말이에요. 네.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그렇다 치고 네.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조금씩 어쨌든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행보 자체도 대단히 좀 전략적인 행보를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러면은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 뭐 이렇게 된다면 그 이후에 조금 더 이게 다시 좀 더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도 좀 있는 거 아닙니까? 합리적인 전망을 해본다면 저는 지지율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아왔거든요. 또 설을 관통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던 것도 북미 정상을 한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좀 더 전향적인 또 합의에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낙관적인 전망. 이달 28일, 27일 지나고 나면은 대통령의 지지율은 3월 초까지도 이렇게 오를 거라고 봐요. 또 3월 1일 날 3.1절 100주년 기념식도 있고 좀 더 그런 또 우리 민족 김정은 정신을 위원장 강조하고 답방도 또 그 이후에 상임지정부 또 네. 답방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또 일련의 남북 경협의 또 가시적인 조치 그런 것들도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맹점이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의 명암이 지나치게 남북 관계에 의존돼 있다는 것. 또 한편으로는 사실 국민들이 이제 임기 3년차 내년 총선 이후도 중요할 텐데 저는 좀 너무 장기적일 수는 있는데 그러다 보면 경제가 중요한데 이 경제에 대해서 어떤 모멘텀을 사실 근본적인 모멘텀을 잘 못 만들어내거든요. 오히려 지지층들을 계속해서도 민주노총에서는 대통령 공약 왜 안 지키냐. 그러면 이 프레임에서 탈피하기가 대통령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 큰 프레임에서 탈피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본다면 정말 대통령이 남북관계가 휘청거릴 때도 지지율 관리가 가능할까? 이런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데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하늘을 찌를 수 있습니까? 네. 소주성 정책은 사실 실패했다고 선언하면은 저는 하늘을 찌를 거라고 봅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를 옛날 인정하고 미테랑이 네. 집권하고 진짜 몇십 년 만에 이제 좌파 정권이 집권한 거거든요. 네. 프랑스에서도. 그래가지고 지금 같은 정책 비슷하게 추진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2년 만에 선언합니다. 실패했다고. 방영전환을 해요. 그래갖고 이 인기를 타가지고 결국 재집권에 성공하죠. 저는 대통령 진짜 옆에 있다면 그 얘기 드리고 싶어요.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방영전환 하면은 인기는 더 하늘을 찌를 겁니다. 우리 대통령 진짜 겸손한 대통령이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용기 있는 대통령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이 잘 묶인 첫 단추를 계속 이걸 억지로 맞춰가려니까 힘들죠. 근데 정현님 역대 대통령은 단추가 하나인가요? 아니 첫 단추를 잘못 깨면은 그대로 가더라고요. 두 번째 단추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야기한 네. 상인적인 현실 감각 그래.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 서생적인 그런 진정한 용기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게 진정한 용기. 버티는 것보다.